너무 이제 인력의 손실이 많고 일도 많이 어렵습니다.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기도 하루 이틀 더 지연이 될 수 있고요. 보통 이제 예전에 내진 강도 설계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기초가 하부근은 그냥 수평으로만 깔게 되고 상부근을 이렇게 90도로 절곡해서 많이들 배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진 강도 설계법으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는 우리 소장님들은 여전히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부근은 그냥 직선으로 상부근을 90도 절곡을 하고 계신데, 요즘에는 이제 그 설계 지침이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진 강도 설계법에 따라서는 상부근도 절곡, 하부근도 절곡해야 된다. 그리고 뭐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정착 길이 또한 내진 강도 설계법에서 말하는 정착 길이는 훨씬 더 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필히해서 상하부 절곡을 필히해야 된다.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가 중요한 게, 기초공사할 때 전기선과 그 통신선 그리고 설비 배선들을 다 기초 매트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설치를 합니다. 그 설치한 배관들을 통해서 이제 1층에서부터 저기 있는 옥탑까지 이제 배관들이 올라가게끔 이제 세팅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 세팅하는 층에서 실은 도면과는 조금 다르게 전선관이나 그 설비관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설비 설계하시는 분에게 뭐는 좀 신뢰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, 그 전기설비 도면에 표현되어 있던 그 위치와 개통도에 따라서는 실상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전기 계량기가 한 1m에 1m 정도 필요한데, 저 전기도면에서 보면 기둥 위치에다가 계량기를 표시해 두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러면 기둥 크기는 뭐 가로 60cm, 뭐 세로 30cm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전기 계량기를 표시를 해두게 되면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와는 안 맞죠. 그러다 보니 건축 도면과 전기 설비 도면 상이한 거를 바탕으로 다시 현장에서 저희 이제 기술자들이 계량기 위치는 어디로 한다, 아니면 계량기를 좀 분할해서 설치한다, 통신 분전하면 어디에 둔다, 설비 배관은 한쪽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설비 배관은 두 군데로 분리해서 입상관을 설치한다, 이런 것들을 다 기초 때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, 또한 그러면 전기 도면과 건축 도면이 다르지 않습니까? 뭐 전기 설비 설계하는 설계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필히 저희 건축 도면에 혹은 전기 도면에다가 저희가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그 배선의 위치를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. 이게 뭐 말은 쉽고 그냥 도면에 표시를 해두면 된다고 하지만, 이 도면과 상이한 이런 현 시설을 도면에 표시를 안 하고 뭐 나중에 한 층 한 층 타설하고 나서 한 3, 4층 올라갔을 때, 우리 전기 배관 그때 어떻게 했었지? 설비 배관 어디로 가 있더라? 뒤늦게 이제 이 배관 개통도를 표시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건축하는 소장님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. 이미 타설은 다 해버렸고,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바탕으로 다시 추적은 해가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 사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기 설비를 도면과 좀 다르게 공사할 때는 필히 그때그때 도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라는 걸 표현해 두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한 건축주님들 또한 나중에는 변경된 전기 도면의 위치나 개통도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비해서 드리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도면에 이제 체크하는 습관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는, 이건 저희 회사에서 또 바라는 부분인데, 기초
배근을 할 때, 그리고 전기 설비 배관을 다 설치를 해둔 다음에 그 부분을 필히 저희 회사에 있는 3D 카메라로 이걸 촬영을 해서 그 2D로 사진을 찍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촬영하는 그 한계에서 3D 카메라로 분명히 그 배관이나 그 평면들을 다 촬영을 하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그 구석구석에 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360도로 다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필히 이렇게 전기 설비를 하고 철근 배관이 다 끝났을 때 3D 카메라를 촬영을 해라. 그게 이제 저희 회사의 그 매뉴얼이다.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어차피 지자체에서 원하는 거고 준공사항에 들어가는 부분인데, 뭐 기초뿐만 아니고 각 층에다 배근 완료 시, 철근 배근 완료 시 사진을 다 촬영해야 되고, 우리가 한 3년 전부터는 필히 동영상도 촬영하게끔 되어 있죠. 근데 간혹 동영상을 빠뜨려서 이게 위에 층에 있는 동영상을 복붙해서 한 번 더 써서 준공검사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거든요. 그러면 준공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히 철근 배근 사진 다 촬영하고 동영상 다 촬영을 해 두셔야 됩니다. 또한 요즘에 또 강화되는 게 그거죠. 타설할 때에 제대로 타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설 영상도 촬영을 해야 됩니다. 이것 또한 아마 준공사항일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타설 동영상들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타설 시에도 동영상을 필히 촬영을 해야 됩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기초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기초 공사할 때 혹시나 궁금한 점들이 또 있을까요? 실제 전기랑 설비 배관이 달라서 바뀐 바뀌었을 때 무슨 기록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설비 공사가 해야 돼요. 이게 FM이 있고 AM이 있는데요. FM으로 따르자면 전기 설비 도면을 다 변경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그 계통이 일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준공사항에 그게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식으로 저희 공감이 건축주님께 계통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남겨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최종 도면을 제출해 드리는 거는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, 하지만 이걸 준공도서에 이걸 변경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는 전기 설비 도면 같은 경우에서는 강제성은 없어요. 네. 우리가 기초를 타설할 때는 그 이제 골조할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피복 두께, 이런 흙에서 하단에 있는 철근이 몇 센치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, 상단에 레미콘 타설하기에 타설 높이보다 몇 센치 밑에 철근이 있어야 되는지, 피복 두께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. 그리고 기초라는 거는 레미콘 타설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설명할 대매우기로 인해서 다 땅에 묻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, 땅에 묻히거나 마감재 속에 가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사진을 필히 다 남겨놔야 돼요. 나중에 우리가 비상주감리인 현장들에서 감리사님이 레미콘 타설 완료하고 나서의 모습은 확인을 못 하시죠. 보통 철근 배근 검사를 하시는데, 근데 나중에 이제 감리자분께서 이런 걸 물으세요. 기초 타설 높이 얼마가 나왔나요? 도면상 기초 타설 높이가 1m였는데 1m만큼 제대로 타설했는 게 맞냐?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. 혹은 우리 건축주님들도 시공사에서 레미콘 좀 적게 친 거 아니야? 제대로 레미콘 타설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, 뭐 감리사님이 비상주인데 매일 계시지도 못하고 건축주님도 매일 못 계시잖아요. 그런데 저희가 타설하는 걸 거푸집 해체하고 나서 필히 대매우기 하기 전에 기초 높이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다 사진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.